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번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어떤 특정 대학에 대한 입시 요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셨는데 네. 어떻게 오늘은 어떤 대학을 소개를 해주시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한국 사람이면 네. 다 관심이 제일 많다고 할 수 있는, 네. 뭐, 일본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대학. 사람들이 아는 거는 동경대학,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와세다 대학. 뭐 그냥 한국 사람도 뭐 그냥 얘기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학이네요. 네, 네. 근데 동경대학 편은, 솔직히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솔직히 일본으로 대학을 간다는 사람한테 제가 동경대학 가는 법에 대해서, 입시 요강에 대해서 얘기해도 네.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질 않아서 그렇죠. 제가 동경대는 제외했습니다. 네. 물론 나중에 뭐 알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면은 네. 제가 댓글 올라오면은 네. 댓글 동경대 입시 요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그때 원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한두 분 있다고 해서 제가 제작하기엔 좀 그렇고 네. 웬만큼 가겠다. 근데 동경대를 네.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네. 네,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동경대 들어갈 거면은 차라리 하버드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정시로 간다는 이야기로요. 뭐 국비장학생 그거는 빼고 네. 진짜 시험을 봐서 동경대를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웬만한 미국에 있는 아니면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이나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게 더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나라는 영어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어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영어가 기본 받침이 돼서 다른 공부가 뒷받침이 되는데 일본으로 간다고 하면 그 영어 플러스 일본어도 엄청 잘해야지 갈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감히 뭐 동경대를 가겠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동경대 간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동경대 법학부 갔는데 그 학생 이외에 지금까지 간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은 진짜 시험을 봐서 간 거고 뭐 국비 유학생으로 간 사람은 몇 명 거쳐갔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가르쳐서 간 것보다는 국비 장학생으로 간 거라서 그거는 실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한국말 같잖아요. 와세다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와세다는 이상하리 많지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대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주 오래전서부터 한국에 많이 알려진 대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물론 일본에 있는 대학으로서 사립대로서는 명문대학이고 그 다음에 와세다와 또 하나의 대학 게이오 대학 게이오 대학도 물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와세다와 게이오 이 학교에 대해서 입시 요강 말씀을 드릴 건데 올해 그러니까 지금 21년인데 2022년 입시는 와세다는 벌써 끝났고요. 그 다음에 게이오 같은 경우도 벌써 원서 접수는 끝났고 이제 합격 발표, 근데 1차 발표하고 이제 합격 발표가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와세다 대학에 대해서 입시 요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서 지금 입시 요강 자체가 평소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예전하고는 좀 그러니까 시험도 지금 상황에
일본으로 직접 가서 이제 면접도 보고 시험도 보고 예전에는 그랬었거든요. 네. 물론 도일점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네. 도일점 말고 일본으로 직접 가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하는 그런 시험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학생들이 그런 시험을 올해, 작년 네.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간다고 했더라도 2주 격리라는 한 달을 보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격리라는 엄청난 네. 그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갈 수 없었던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시 요강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제 입시 요강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홈페이지를 열어서 네. 거의 일본어로 대학 가는 학생이라면은 일본어를 웬만큼 아는 학생이니까 그렇죠. 입시 요강에 대해서 뭐 이런 프린트를 이렇게 보면은 네. 웬만큼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어가 이제 어느 정도 돼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그렇죠. 뭐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굳이 여기에서 책 읽어두세요 하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와세다 대학을 공략을 하려면은 네. 어떤 식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고 와세다 같은 경우는 시험 요강을 봤을 때 네. 보통 이제 입시 결과를 봤을 때 보통 한 9대 1 정도? 전체 학과를 다 했을 때 9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생을 1년에 뽑는 학생 수 자체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은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입학한 학생들의 합격자 수가 151명 정도예요. 전체 이제 뽑는 학생. 유학생에서 전체에서 뽑는 네. 학생이 151명이고, 지원자 수가 1,308명이에요. 1,308명. 근데 그게 각 학부로 쪼개지면 진짜 사실상 정말 적은. 그렇죠. 적은 인원이고, 이제 와세다에서 뽑는 학생들 자체가,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와세다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게 이제 정경학부, 상학부, 정치경제학부하고 네. 상학부가 이제 문과에서는 제일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학부 같은 경우는 약간명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치경제학부는 20명.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법학부도 약간, 그 다음에 문화구상학부, 문학부가 20명씩. 이렇게 돼 그 있는. 약간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애매하죠. 네. 또 약간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약간명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약간명은 한 3명에서 5명 사이를 저는 약간이라고 봅니다. 그럼 때에 따라서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한두 명을 뽑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제 약간명의 그 약간이라는 기준 자체가 이제 상학부 같은 경우는 올해 입학한 학생이 16명 정도가 있거든요. 16명이고 나머지 이과계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교육학부도 이과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네요. 네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 기간이공학부, 그 다음에 창조이공학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들은 다 10명 미만입니다. 10명 미만. 근데 어떻게 이과 쪽을 좀 덜 뽑죠? 네, 이과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전체 이재유를 한 번 볼 때 한 22,000에서 23,000명을 보는데 네. 그 중에 이과가 한 10%밖에 되질 않아요. 정말 안타깝네요. 우리나라도 이과 학생 부족 현상이 많죠. 이과가 싫어요. 수학들을 좋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수학대를 싫어하는 거는 뭐 전 세계 같은 예. 풍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긴 한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과가 학생이 적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원자 수도 적다 보니까 그만큼 학생 수를 적게 뽑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나 그런 거를 봐도, 보통 그 기간 이공학부 같은 경우는 네. 20대 1이에요. 20대 1. 거기는 경쟁률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창조 이공학부나 그런 곳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한 6대 1 정도? 나머지 학부는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경쟁률이 보통 6에서 7, 8대 1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기간 이공학부라는 곳은 네. 20대 1 정도가 돼요. 거기가 인기 학부인가요? 와세다가 이과로서 그렇게 크게, 네. 이름을 날리진 않는데, 와세다잖아요. 그렇죠. 와세다. 와세다다 보니까, 네. 이제 그쪽에서 응용을 해서 이과 쪽으로 해서 취직 부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취직이 좀 괜찮다라고 하면 그래도 학생들이 어차피 근데 다른 이과 학부도 솔직히 이과를 들어가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에서는 취직은 그다지 걱정을 하지는 않아요. 실은 문과 학생들이 와세다 출신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다 받아주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게이오 출신이라고 해서 받아주는 그런 시대도 지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내가 대학을 가겠다?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와세다를 만약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저는 여기 보았을 때 151명 뽑는데, 전체 151명을 뽑는데 1,300명 정도가 지원을 했거든요. 물론 여기엔 한국 학생도 있고, 뭐 중국 학생도 네네. 있고, 전 세계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한다고 네. 따지지만은, 그래도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와세다를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봤을 때의 학생들의 소양을 다 평가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절대 기준은 절대 아니라는 네. 거는 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21년째 지금 일본 입시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네. 제가 보낸 학생들의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 말씀을 드리는 네. 거지 절대 이해, 절대 기준은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네. 나중에 나는 그 점수 안 맞았는데, 난 근데 합격했는데, 특정 학생의 사례도 지금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네. 이제 통계를,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돼야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그렇죠. 거지, 이게 절대 조건이라고 오해하시면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우선 와세다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유 일본어는 무조건 350 이상은 무조건 따놓고 우선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기본 점수가 기본 그 점수가 이상은 돼야 된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종합 과목 점수도 최하 180 이상은 따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80 이상을 바라봐야 지원해서 합격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 대한 부분도 수학이 문제가 몇 문제 안 돼요. 그쵸? 네. 네 문제인가요? 네. 네 문제에서 하나 실수하면 다 망가집니다. 하나 날리면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네.
200점을 4로 나누면 150점, 4로 나누면은 50점씩이죠. 한 문제당. 네. 하나 날리면 날아가는 거죠. 네, 200점 만점에 150점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150점이니까 한 문제를 잘못 풀었을 경우에는 네. 무조건 150점 밑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점수 구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유에서 수학은 실수하면 우선은 사요나라라는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재유 점수에서는 이재유 점수 맞은 사람들의 이제 통계 그래프를 봤을 때 한 130 조금 넘고 그 다음에 바다가 존재를 해요. 아무도 점수 맞지 않는 없는 점수가 없는 공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이.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170 이후로 갑자기 점수 데이터가 탁 뛰쳐나와요. 그러니까 빈 공백 있고 여기에서 그냥 푹. 그렇죠. 네. 거기를 뛰어넘으시면 가망성이 보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서류 심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일본어 실력을 평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재유 점수는 진짜 서류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본에서는 지망이유서, 네. 지망이유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망이유서에 대한 부분도 네. 지망이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그건 특집으로 따로 네.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네. 대학교가 네. 어떤 식의 뭐가 필요한지를 그렇죠. 얘기해야 되는 네. 부분이라서 네. 지망이유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는 그거는 또 따로 특집으로. 그건 다음 특집으로 한번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망이유서가 아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면접이 중요합니다. 면접. 면접. 음. 제가 듣기로는 진짜 일본에서는 면접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인성도 보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 모든 그 학생의 진짜 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네. 그런 시험이 면접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네. 학생들이 진짜 우리 학교를 왜 지원했는지.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뭐 옷 입은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이제 꼰대 스타일을 조금 유지를 조금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입학식도 보면은 다 양복 입고 가고 다 정장 입고 갑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정장 입고 가는 학생이 오히려 눈에 이상한 거죠. 네, 눈에 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은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면접을 보러 가는 데 있어서도 고등학생이 갈 경우에는 교복을 깔끔하게 그리고 옷차림도 깔끔하게 여학생이라면 머리를 질끈 묶고 가는 게 예의고요. 남학생이라면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자율화가 됐죠. 네. 여기저기 많이 몸에다 구멍을 좀 뚫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런 것도 자제를 하시고 가는 게 일본의 면접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학생들이 이제 와세다 대학이나 어떤 다른 대학을 갈 때도 그렇죠. 이런 면접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면접을 할 때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면접을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네. 제가 있고 면접관으로 있고 문 열고 들어와서 인사부터 앉는 자세부터 다 교정을 저희가 다 해줘요. 네. 그리고 면접할 때 답하는 요령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답해야 되고
눈동자는 어디를 봐야 되고 등등을 전부 다 꼼꼼히 다 똑같이 면접 상황에 똑같이 옷도 입게 하고 그 모습으로 와서 저희가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보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면접을 볼 때 언어 사용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언어 사용도 되게 중요한데 언어가 틀리는 거는 네. 감안합니다. 언어가 틀리는 거는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는 요인인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 머릿속에 지식이 얼마만큼 들어있고 얼마나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문법은 얼마든지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그럼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부분에 중심을 두고 생활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사회적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사요나라를 생각을 하고 나와야 돼요. 평소에 뉴스도 많이 보고 네. 국제 정세도 좀 보고 고등학생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재수를 한다고 하면 재수생 아니면 중간에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선택한 학생이라면 자기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게 사회 문제이건 환경 문제이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넘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면접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그 이제 교수도 자기가 어떤 문제를 낼 때는 이 학생이 어떤 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정해진 대답을 원해서 질문하는 면접관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아주 신선한, 아주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관점과 네.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뇌구조를 가졌는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은 평가를 받는다고 보고요. 남을 이해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져야지 자기 이야기만 중시하고 그것만 계속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마이너스 점수에 포함이 된다. 배려하고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학생이면 좋겠다라는. 네. 그래서 면접은 이제 저희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일본에서 잠깐 살다 왔는데 네. 그 학생이 면접을 와세다에 딱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술술 잘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래야 할 맛이 있지라는 교수가 네. 잠깐 지나가는 말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재유 점수는 다 비슷해요. 평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과 실은 그렇죠. 소논문이거든요. 근데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소논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학생 중에 서류 심사는 통과해서 직접 시험 보러 가서 부지기수로 많이 떨어져요.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글을 쓸 줄 모르면 와세다는 뽑아주질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이 구체화되어 있고 그 구체화된 생각을 잘 표현해낼 수 있고 글로도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말로도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 문제를 보고 그거를 요약하는 법. 네. 와세다 시험 문제가 그렇거든요. 문제를 다 보고 이거를 200자로 요약하시오.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요약하는 능력. 그것도 따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또 훈련이 또 필요하죠. 그렇죠. 그게 많은 우리나라에서 논술 시험을 보는 것과 거의 그렇죠.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와세다를 지원을 해야지 내가 점수가 영어 점수가 몇 점인데 일본어 점수가 몇 점이니까 나는 지원하면 될 거야. 그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점수가 일본어 이재유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오고 토플 점수가 100을 넘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상위 클래스에 놓여 있는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의 어떤 이제 점수는 정말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유 점수를 가지고서 와세다가 합격 불합격을 논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 네. 서류 심사고, 나머지는 면접과 그 다음에 지망 이유서 진취적으로 얼마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본인이 어떠한 의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가 있어서 우리 학교를 지원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소논문 시험이에요. 네. 그거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솔직히 이재유에 나와 있는 문제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중3 수준 정도 네. 레벨의 일본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일본어 레벨을 가지고 일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 그 서류를 가지고 일본에 있는 대학의 원서를, 그것도 명문대를 낸다? 이 생각이 아니라, 자기만의 창조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명문대 와세다는 공략하기가 네. 되게 힘들죠.